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노 기초 강좌 모델링 편인데요.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히로시마 암체요. 뭐 그런 의자가 있대요. 찾아봤더니 뭐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얼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리나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든 갖다 붙이면 될 텐데 아무래도 요 등받이에서 팔걸이 넘어오는 부분 요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중점적으로 뭐 다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등받이의 접근 방식 이번에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자다 보니까 이게 둥그래요. 둥그러니까 얘네는 일단 제가 락을 걸어두고 둥근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타원이겠죠? 의자는 대충 타원입니다. 타원이고 이 의자가 생긴 게 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곡선이 옆에서 보시면 뒤로 이렇게 깎여 들어오면서 둥글면서 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 팔걸이 부분은 넓고 위에는 좁아요.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로 한번 대충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제가 만드는 부분은 등받이의 두께 여기가 뭐 얇게 깎여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값을 주거나 뭐 따로 면을 뜯어서 필렛을 다시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먼저 등받이의 그 부분을 만들어 준 다음에 팔걸이 요거랑 이어지는 게 관건이죠. 팔걸이니까 대충 일단 위치를 잡고 제가 탑뷰 이미지가 잘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놓고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위치는 얘가 팔이 더 넓어요. 넓으니까 지금 여기보다 조금 넓죠. 그러니까 원의 곡선이 끝나는 부분이 넘어오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대충 맞춰 놓을게요. 여기다 맞춰서 조금 빼주고 미러를 통해서 넘겨주고 높이도 이제 들어서 맞춰주겠습니다. 이 정도에 맞춰 놓고 그림은 잠깐 치울게요. 이제 그 의자에서 요 상판에서 요렇게 넘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일단 얘를 반으로 쪼갭니다. 뭐 세세한 디테일 같은 거는 나중에 커브의 포인트 수 같은 거를 조절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넘겨 내려오면 좋으냐 해봐야 되는데 먼저 옵셋 같은 거를 했을 때 편집점이 달라져요. 이러면은 나중에 만드는 게 어려워지고 면이 똑바로 안 되니까 대충 6의 3 정도로 똑같은 편집 점수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F10 눌러서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사실 이러면은 뭐 거의 끝났죠.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상판 부분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디테일을 어떻게 잡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원본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다는 거는 저는 지금 이렇게 둥근 면이죠. 둥근 면인데 여기다 편집점을 더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내려주시면 되겠죠. 저는 6개밖에 없으니까 아마 네모난 모양을 만들지는 못할 텐데 조금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은 12 정도로 바꿔보고 여기까지가 등받이라고 하면 여기쯤 내리면 될까요? 조금 내려서 네모난 형태 완벽하게 뭐 사각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굴러가는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끝났다고 말씀드린 게 커브야 뭐 어쨌든 형태를 마음대로 잡으면 되는데 커브까지 잡는데 성공했다면은 그 다음은 그냥 뭐 면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는 매치 커브라고 해서 곡률에 맞게 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길게 누른 다음에 여기 매치 커브에서 저는 탄젠시로 통일을 했고요. 옵션에 따라서 부착되는 위치가 다 다르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맞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맞추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수평이 되는 게 좋습니다. 수평 수직. 그래서 뭐 포인트 찍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맞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여전히 사각형에서는 거리가 멀죠. 얘네를 조금 줄여볼게요.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탑뷰에서 보면은. 어쨌든 요런 게 하나 필요하고, 얘네를 먼저 이어서 투레일 돌릴 거니까 레일 커브의 재료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투레일 하나 둘 찍고 하나 둘,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상판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서도 아까 손잡이 부분이 둥글었으니까 뭐 R값 주고 싶으시면 줘도 되겠죠. 한 0.2mm, 이게 2mm니까 1mm는 너무 크고 한 0.5 더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옵셋 면 다 만들고 나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분명 저거를 지금 만들었다가는 깨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오브젝트 솔리드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은 요게 이제 이 윗모습을 형상화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떨어지면서 두께가 있죠. 아래로 떨어지면서 두께가 있는 거는 방금 사용했던 선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무브 엔터 살짝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마 팔걸이랑 거의 끝선 아랫부분이 등받이 아래와 팔걸이 아랫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커브를 아래로 정렬 해주시면은 그런 곡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로프트 앞선 찍고 윗선에서 앞선 찍어주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됐고, 두 번째도 잡고 엔터. 그러면은 얼추 그 상반신 등받이부터 그게 되는데, 요 곡선이 안 들어갔죠. 요게 등받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데 그거를 제가 깜빡했어요. 그거는 뭐 여기서도 편집점 조정하시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스케일로 한번 낮춰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리를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로프트 방향이 제대로 안 정해지면은 이게 꼬이니까 잘 잡아주시고, 또 한번 로프트 라인 커브에서 클릭 엔터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지금 면이 조금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터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 곡률이 여기가 너무 많이 파먹혀 들어가서 찌그러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덜 줄일게요. 조금만 덜 줄여서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저런 곡률을 다 잡으려면은 아마 꽤 많이 커브를 손보셔야 할 겁니다. 지금은 터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한 한계점인 것 같고, 여기도 작업이 아까처럼 그렇게 심하게 터지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 해주시고 로프트로 입구 막아주시고, 다 결합을 하셨으면은 마무리는 캡으로 닫아줍니다. 일단 그러면은 상판 의자의 등받이에서 팔걸이까지 오는 부분은 완성이 된 거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R값을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물론 지금도 약간 이릅니다. 나중에 완성을 다 하고 나서 이건 주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여기가 손댈 일이 있다면은 저것 때문에 분명 고생을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끝난 것 같고요. 요런 것도 나중에 이 커브에다가 원을 그려서 그 곡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원기둥 살짝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원기둥 만들어 주시면 되고, 좌판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그려주신 다음에 좌판도 살짝 휘어 있었죠. 높이가 한 이 정도 되고,
현재는 1차수의 그러한 좌판인데 이거를 뭐 2차수로 바꿔보고, 아니 네가 2차수고 네가 한 8 정도.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를 부시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차수 변경을 하면은 1차수여야만 직각이 유지가 되는데 2차수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1차수로 둔 다음에 팔각 해도 여기가 벌어지죠. 이게 정확하게 저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셔 보겠습니다. 부시고 좌판의 휜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 커브도 그리실 때 그리는 각도를 잘 잡아야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짝 휘게 만들어 볼게요. 좌판이 좀 사진보다 큰 것 같은데 아마 똑바로 안 만들어서 그럴 거고요. 요것도 투레일로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 커브를 똑같이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무브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두께, 좌판의 두께를 생각하신 다음에 정렬, 아래로 정렬해 주셔서 또 로프트 해주시면 돼요. 분명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쿠션도 있고 뭐 나무 받침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 골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형태로 모델링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등받이와 좌판까지 완성이 될 거고, 요런 데는 필렛이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은 좋은데, 그쵸? 이게 예각이 이렇게 심하게 들어가서 말려 들어가 버리면은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미리 정리를 해서 좀 굴러가는 곡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나중에 필렛을 주실 수가 있고, 물론 지브러시 가져가면은 다이나메시 한 다음에 다듬을 수는 있겠죠. 약간 지브러시로 가는 건 반칙 같은 느낌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쓸데없는 라인 다 정리해 주시고, 여기다가 원 같은 거, 아까 그 다리가 살짝 한번 넓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원 해서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무브 위로 올려주시고, 얘는 뭐 중간쯤 대충 올려주시고, 로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이러한 느낌으로 들어가고, 여기 연결하실 때 아마 조금 짜증 나실 텐데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쉽겠지만 이렇게 좀 굴러가죠. 저런 거는 굴러간다. 요 부분을 따로 만드시든가 원과 사각형으로 이어주신 다음에 잘라내시던가, 아니면은 이게 정확한 사이드 뷰가 있다면은 대구서 그리신 다음에 그 모양대로 잘라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보기에도. 아니면은 나중에 진짜 네트워크 서피스로 이걸 한 번에 만들겠다 한다면은 이 커브들을 전부 다 이어서 바닥까지 떨어지게, 다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한번 끊어 주셔야지 조금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선을 다 따고 넘어가면은 작업 시간이 꽤나 길어지겠죠. 그래서 뭐 얼추 이런 느낌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혀 원본과 하나도 비슷하지 않은 모양이지만 다리도 너무 짧고, 얘는 살짝 뒤로 기울어졌네요. 이제 원본을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 다리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길이라도 맞춰봅시다. 비율은 뭐 엉망진창이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흉내를 조금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판 위에 등받이와 상판 만드시는 부분들은 결국은 항상 제가 하는 모델링은 커브 위주의 모델링이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을 쏟냐가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뭐 시간을 얼마 쓰진 않았지만 조금 더 차수도 계산을 해보시고, 그러한 것들 기타 고려할, 아까 그 곡선 곡률이 안 맞아서 이 등받이 각도가 안 맞았다던가 그런 문제들을 한번 최대한 시간을 들여서 잡아보시면은 요것보다는 조금 나은 의자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번 의자 초벌 모델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에도 모델링 할 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영상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